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고 별 감흥도 없으면서 그냥 SNS에 떠다니는 컨텐츠들만 무한 반복하며 소비하고 있고 또 하도 우울함과 무기력의 굴레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만의 단계별 솔루션도 함께 알게 됐고요.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태화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제가 자주 겪던 상황입니다. 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자기조절을 잘하는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먼저 흔히 마음 공부라 부르는 작업을 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항상 이성적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잔뜩 부정하고 눌러왔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전에 비해 쉽게 마음 상태가 요동치는 겁니다. 여기에 퇴사 후 사업을 하고 작가가 되면서 이 답이 없는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졌어요. 이 일 자체가 단순히 기계적인 노력의 양에 비례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 창의성, 아이디어, 매력처럼 아주 주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평가받다 보니까 더 그래요. 이건 특히 예술이나 지식 기반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5시간 일했다고 5가 나오고 10시간 일했다고 10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고 별 감흥도 없으면서 그냥 SNS에 떠다니는 컨텐츠들만 무한 반복하며 소비하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재밌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 봅니다. 삶에서 쓸데없는 경험은 없는지도 몰라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죠. 하도 맞다 보니까 날아오는 주먹이 보이고 맷집이 세져서 오히려 스승의 도움 끝에 싸움 고수가 되었던 그런 캐릭터들 말입니다. 저도 하도 우울함과 무기력의 굴레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만의 단계별 솔루션도 함께 알게 됐고요.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와 작용으로 인해서 이 답답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지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도해 보일 수 있는 단계별 대처법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단 하나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증상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감히 진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찾아와 고민인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서 아이디어 하나라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기력해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다 됐고 해결책부터 내놔. 네, 사실 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당장 솔루션부터 찾습니다. 급한 건 압니다. 하지만 먼저 무기력해지는 원인과 과정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알 때 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워지거든요. 게다가 자신에게 잘 맞는 해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솔루션을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 못지않게 원인과 작용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기력에 빠지는 패턴을 보면요, 오히려 처음에는 의욕적이에요. 공부, 직장, 사업, 가사 등 어느 영역에서든 우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A와 현재의 상황 B입니다. A와 B 사이에는 격차가 있죠. 여기서 우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인 B에서 원하는 상황인 A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기가 되어주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인 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크고 반복될 경우엔 점점 화가 쌓여요. 나는 빨리 A로 가고 싶은데 현재 상황인 B니까 답답한 거죠. 하는 일은 잘 안 풀리고 성적은 안 오르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처음엔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나고 나중에 그 짜증이 쌓여서 분노합니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기력에 빠져요.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A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처음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시도합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라도 조금 더 의욕을 내서 시도해요. 하지만 반복된 좌절로 인해서 점점 나는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회사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부조리한 게 보입니다. 무언가 개선할 점이 보여요.
그럼 이걸 고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납득하지 못한 이유로 계속 거부당하면 어느새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해도 안 되는데 뭐. 내가 해서 뭐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바뀌는 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좌절감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처음에는 분노하고 화가 쌓이고요. 나중에는 분노와 화보다 더 에너지 수준이 낮은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나마 화가 나고 분노할 때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내가 해보겠어. 그래 바꿔보겠어 라는 의지라도 가지는데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지면은 그냥 스스로 에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감정적인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말만으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렇게 바닥을 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상처를 받죠. 또 하나의 좌절이니까요. 이 모습들을 정리해보자면 삶에서 어떤 벽을 만나서 움츠리고 있는 그런 한 아이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해보시면 좋은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자기 감정을 많이 억눌렀던 분, 그동안 항상 성공해왔거나 완벽주의에 빠져서 이런 자신의 모습이 낯선 분들, 그런 분들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은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계속 그러고 있어? 계속 그렇게 의문만 가진 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더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해보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해보세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합니다. 나는 슬퍼, 힘들어, 즐거워, 재밌어, 행복해. 표현들이 정교하진 않습니다.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주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모를 때는요. 그렇게 아주 솔직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게 힘들다. 혹은 혼자서 그렇게 떠드는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글로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역시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적든 아니면 문장을 쓰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뭐라도 그렇게 끄적여 보세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무기력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구나 라는 걸 아는 단계입니다. 1단계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평소 내가 이런 상태를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걸 아는 분들이죠. 사람이 이 상태를 마주하면 대부분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울함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태는 일종의 늪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늪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라고 허우적거리는 건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일단 늪에 빠진 걸 인정하고 몸에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리고 늪과 몸이 닿는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뻣뻣하게 서 있으면요, 오히려 그대로 쑥 빠집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완전히 대자로 누워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치 바닥을 기듯이 차근차근 기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늪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기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요. 저항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일단 힘을 쫙 빼세요. 그 상태에서 마치 바닥을 기듯이 차근차근 나와야 하는 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일단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 게 좋으냐? 지금의 무기력한 상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무기력한 상태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건 역시나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단숨에 지금의 상태를 바꾸겠다 라는 걸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 A와 현재 상태 B에서의 어떤 이 격차 그리고 반복된 좌절이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지금 내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괜찮은 상태로 단숨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요. 새로운 좌절 경험이 돼서 오히려 나의 무기력감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무기력감에 빠졌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무기력감에 빠졌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변화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뭘 하면 좋으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삶에서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만약 내가 너무 지쳐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 그럴 때는요, 흐를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소진된 거죠. 그럴 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혹은 그런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내려두시고요. 잠깐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찼다 싶으면요. 이제 두 번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무기력감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요. 오히려 몸을 너무 안 써서 무기력감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흐를 에너지는 있는데 벽 앞에서 흐름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게 막힌 에너지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게 오히려 나를 덮어버려서 더욱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추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운동할 힘도 없다. 운동하는 거 역시나 나에게 너무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걷기라도 해보세요. 대부분 우울함과 무기력감이 반복되는 분들은 방구석에 계속 누워있거나 집 밖을 잘 안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집 안에서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이 무기력감이 반복된다 싶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좀 걷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태양빛도 쐬고 이렇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깁니다. 이때 주로 어딜 걸으면 좋으냐? 만약에 내가 휴식과 사색이 필요할 땐 당연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활력이 필요하다 싶으면요. 유동 인구가 있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간혹 너무 한적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더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새벽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공원에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그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활력과 에너지들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은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겼어요. 이 단계에서 해볼 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무기력에 빠졌는가? 다만 이 질문은요, 처음부터 하시는 걸 저는 오히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무기력감이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있을 때 이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쪽으로 빠지기도 쉽더라고요. 무기력감에 빠져있을 때를 잘 살펴보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떤 벽 앞에 움츠러들고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계속 그 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벽을 허물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보통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함으로써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쳤는가, 어떤 선택을 미루고 있는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무기력감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내면에서 원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거 부정하고 회피하는 분들이 더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걷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차라리 자신의 끌림과 소망에 따라서 달려갈 때 오히려 생동감과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는 일도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더 즐겁게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개발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걷고 움직일 때 에너지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확실히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단계에서 해볼 거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나가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분들은 어떤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무기력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거죠. 이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과 관련돼서 아주 단순하고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정말 부담이 없도록 말이죠. 만약에 책을 쓰고 싶다, 나는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일단 책 쓰기 관련 책이라도 한번 빌려보던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끄적여보던가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지 관련 프로세스라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렇게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즐겁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다 줍니다. 본인이 바로 출간기에서도 쓰고 투고까지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힘조차 없다면 관련 교육이라도 첨가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그 단체에 있는 학습자들의 열정이라도 같이 내가 한번 전염돼 보세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될 땐 그런 환경을 활용하는 것도 삶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약 난 여전히 떠오르는 목표가 없다. 하지만 뭔가 해보고 싶다. 혹은 사실은 있는데 아직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기 자신과 환경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겁니다. 특히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이불 안에 누워있다 보니까 계속 몸과 마음의 기운이 정체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때 조금의 용기를 내서 바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적절한 온도로 샤워를 하면은 온몸에 혈액이 돌면서 신체적인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샤워나 목욕은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요. 몸에 떨어지는 이 물줄기를 보면서 그래, 내 몸과 마음의 무거운 기운을 싹 씻겨내리고 다시 새롭게 뭔가 해보자. 그렇게 자기 주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청소입니다. 정리정돈이죠. 복잡한 환경에선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겁게 만들어요. 내 주변 환경을 청소하다 보면 이 생각도 더 깔끔해지고 게다가 이 청소라는 행위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더 활력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꼭 한 번에 대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힘조차 나지 않는다면 그냥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한 번은 그냥 쓰레기라도 한번 버리고 오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하나씩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어제보다는 좀 더 깔끔해진다. 어제보다는 하나 더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 단계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 중에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골라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무기력한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냐에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삶에서 수많은 벽들을 만나면서 이 좌절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있는 거죠. 그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항상 열정적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흔히 마음 공부라고 불리는 작업을 하면서 때로는 아주 고차원적인 정보들을 접하면서 얻은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아닙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음을 그리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때론 항상 긍정적이어야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더 긍정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즐거울 땐 즐거워하세요. 슬플 땐 슬퍼하시면 됩니다. 우울할 땐 자책하지 말고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지. 인간적이네 라고 여기세요. 내가 지금 답답함을 느낀다. 그럴 땐 답답함을 부정하지 말고 맞아. 나 지금 답답해. 그래서 뭐? 라고 이 엄격한 자기 자신한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기꺼이 불완전합시다. 그럼 삶은 더 가볍고 쉬워집니다.